남자친구는 현재 군대에 있어요. 그런데 남자친구가 군대에 들어가더니 집착 의처증 같은 걸 보이고 요즘에는 친구랑 밥을 먹으러 왔다가 제가 전화를 밖에서 받으면 그 친구랑 같이 있는 게 확실하냐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.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. 사실 군대 가기 전 남자친구가 처음 여자 문제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. 저도 오픈마인드라 헌팅포차 같은 것도 서로 허락 같은 걸 받고 가보자고 했는데 같이 가는 거 아니면 남자친구는 절대 싫다고 하더라고요. 하지만 대학 때 잔다고 하고 몰래 다녀온 걸 저한테 걸렸습니다.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었어요. 그렇게 몇 번 헤어지고 만났지만 남자친구가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게 보이고 느껴져요. 사실 연락 문제도 별로 없고요. 근데 군대 나와서도 이런 자잘한 여자 문제가 안 고쳐진다면, 그리고 의처증이 심해진다면 저는 그만 만나고 싶어요. 마지막에 정말 무릎 꿇고 빌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믿어도 될까요? 일단 남자친구분은 태양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.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, 베이베. 네. 자기가 바람을 그만큼 피니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사실 헌팅포차 간 게 전부는 아니겠죠, 걸린 날이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났던 이유는 뭐예요? 사귀면서 못 해준 건 하나도 없었어요. 저는 원래 잘 연락을 못하는 사람이라 친구들하고도 안부 인사만 하지 그렇게 자잘자잘하게 하지 않는 사람인데, 네. 남자친구는 성향이 달라서 어딜 가든지 보내놓고 그래야 하는 사람인데, 연락 문제도 저보다 더 잘했고 말도 항상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 이런 문제 없으면 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해서. 그리고 잘생겼어요. 그렇지, 뭐 잘생겼으니까 헌팅포차 가서 바람도 피고 가겠지. 아, 근데 또 제가 좀 남자친구 친구들이 다 솔로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는 사람 같아요. 분위기에 휩쓸려서 네. 이제 갔다. 남자친구가 주도해서 가진 않았다. 아, 그건 모르겠는데, 좀 여자들이 있고 시끄러운 술집이다 하면은 사진을 찍어 보내고, 아, 이런 얘기 하고 있어, 이렇게 실시간으로 말해주는 사람이라서. 그거를 요구를 하셨었나요? 아니요, 안 해도 혼자 했어요. 혼자 알아서 한다고요? 네. 연애 경험이 그 친구는 좀 전에 있었어요. 저는 네. 처음이고. 제가 이걸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느끼는 거는, 자기는 바람을 엄청 피면서 일부일처제의 관계는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게 보여요. 이 남자에게는 마음의 방이 여러 개인 것 같아요. 여자친구에 대한 안정감에서 오는 마음의 방, 이게 메인이에요. 이건 네. 확실해요. 근데 애초에 내가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던가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한다던가 일반적인 남자들은 굳이 하지 않거든요. 연애가 처음이시니까 음. 되게 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, 사실상 이거는 괜히 찔려가지고 자기도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 두려고 많이 해본 솜씨가 막 느껴집니다. 사랑꾼인 남자들 중에서 의심해봐야 될 부류들이, 나는 바람을 피지 않는다, 바람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. 보통 사람들 관점에서 당연한 거잖아요. 아니, 뭐 누가 뭐랬나? 음.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? 음. 의심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. 근데도 자기가 나서서 그렇게 얘기했다. 그 네. 뜻은 뭘까요? 괜히 찔려서 얘기하는 거다. 천연애시기도 하고 막 살갑게 연락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도 아니고, 그에 반해서 남자친구는 굉장히 연락도 잘하고 인증샷도 잘 보내주고 하니까 괜히 미안하기도 하실 거고. 네, 맞아요. 하지만 그 모든 건 아, 바람을 위한 초석이다. 물론 무조건 바람을 피기 위해서 평소에 잘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내가 좀 당당할 때 사진 한 번 더 보내주고 연락 한 번 더 하면 속여야 될 때 네. 충분히 이제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아, 거를 학습한 음. 남자인 것 같아요. 저는 이걸 보면서 적당히 딴짓 한 번씩 하고 이런 남자가 아니라 그냥 바람이 일상인 남자 같은데요. 근데 네,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네. 그런 걸로 어머니를 좀 속상해 하셨나 봐요. 두 분이 갈라쓰셨고.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거를 이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선은 넘지 않는데 그런 걸 즐긴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.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기도 해서 너무 진심인 게 보였거든요. 네, 막, 진심이겠죠. 네. 쟤도 진심, 아, 걔도 진심, 얘도 진심. 아우, 어떡하냐. 바람이 그러니까 일상이라고요? 마음의 방이 여러 개를 두면은 죄책감이란 게 별로 안 생겨요. 바람둥이들 특징인데,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도 바람을 피는 심리가 그거거든요. 이제 네.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한 달 정도 헤어지려고 연락을 끊은 적이 있는데, 네. 그때마다 집도 막 찾아오고 그걸 고치겠다고 하더라고요. 무릎 꿇으면서. 그 뒤로부터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. 더 치밀해졌군요.
아, 죄송합니다. 그렇게 포석까지 까는 스타일이면 개선을 기대하기가 힘들긴 해요. 개선이 안 된다고요? 왜냐하면 아버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말했잖아요. 네. 그건 아마 사실일 거예요. 아버지가 바람기가 있으시고 바람을 피고 다녀서 어머니 마음고생을 시키셨다. 근데 저는 거기서 더 소름이 돋았어요. 거기서 더 확신을 가졌어요. 어떤, 자기 아버지까지 스토리텔링으로 써먹는구나. 아, 자기 결백을 증명할 스토리텔링으로. 그래 놓고 어떻게 했어요? 헌팅포차 갔잖아요. 그게 뭐 싫고 자기는 이해 안 돼.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그런 걸릴 일이 없어요. 그 뜻은 뭐냐?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그런 스토리, 어머니의 상처도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. 이 남자가 그 사랑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자들한테 어떤 욕구를 해소한다든가 바람기를 좀 해소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. 그래야만 본인에게 보여준 사랑꾼의 면모들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런 것도 이제 사랑꾼에 포함인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인스타나 그런 카톡이나 항상 사진을 같이 찍은 걸로 올리고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요. 보여주는 걸 좋아하고. 요즘 멀티 프로필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죠? 이제 한 번씩 이제 휴대폰을 보잖아요. 그런 건 없었어요. 멀티 프로필이 없었다. 네. 그러면 이제 헌팅포차에서 가볍게 놀고 그날 이제 끝까지 죄송합니다. 네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순수함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. 일단 모든 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지 않은 거는 무작정 믿어서도 안 되고 무작정 부정해서도 안 돼요. 무작정 의심해서도 안 되고. 그래서 최악의 상황과 좋은 시나리오를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아무 일도 없었을 수도 있고 당연히. 네. 그럴 수도 있죠. 바람기는 있지만 진짜 바람을 피지 않는 그런 유형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남자친구한테 포함이 안 되거든요. 아야. 여자친구 있을 때 뭐 하는 게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. 실제로 바람을 폈잖아요. 그리고 의심까지 엄청나게 하자고 하고 엄청 불안해 하잖아요. 네. 왜? 지금 본인이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? 바람 핀 적 있어요? 과거에 연락 올 전 남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런 비슷한 건 있었는데 연락은 와도 제가 말은 해주거든요. 그것까지 다 얘기해 줄 정도로 정직한 걸 그 남자가 모를까요? 본인보다 연애 경험이 더 많은데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나를 완벽하게 속이는 건 아닐까. 그러니까 근거가 없음에도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고 불안해하는 거겠죠. 그 뜻은 뭐예요? 자기가 완벽하게 속인 경험이 많다. 정황상 네. 평소에 바람을 핀다 쪽으로 가고 있어요. 저도 변호해주고 싶거든요, 이 남자를. 네. 변호해줄 여지가 없어요. 미안하다. 얘한테도 미안하고 둘 다한테 제가 미안하네요. 미안해요. 네. 하나 또 말을 해드리자면 저는 남사친이 그래도 있는 편이었고 남자친구는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. 그래서 사귀면서 저는 남사친들과 좀 멀어지게 됐고 그걸 원했어요, 남자친구가. 진짜 이것도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냐. 죄송해요. 진짜 이게 너무나 진짜 전형적인 그거라서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면 왜 여사친이 없겠어요, 그 친구가. 그렇다고 여자랑 교류가 없는 친구도 아니잖아요, 지금. 맞아요. 저랑 사귀기 전에는 교류가 엄청 많았고요. 사귀고 나서는 교류를 거의 다 끊었어요. 왜냐하면 걔들이랑 이제 뭔가 있어서 그렇겠죠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사람을 다 이렇게 정의하긴 해요. 앞에선 사랑꾼인데 뒤에선 바람둥이다. 아닐 가능성이 오히려 더 희박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니잖아요. 그럼 이 친구는 진짜 억울하겠죠? 네.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 10% 이하다. 이게 첫 연애라 가지고 제가 지금 조심스러운 것도 좀 있어요. 첫 남자친구고 또 잘생겼고 포기하기 싫은 면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, 이 친구가. 그쵸. 놓는 거를 함부로 제가 얘기를 못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결국에 말씀하셨잖아요. 이런 자잘한 여자 문제가 안 고쳐진다면 저는 그만 만나고 싶다고. 네. 남자친구가 대략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죠? 20대 초반이요. 한창 놀 때네요. 네. 좋을 때네요. 맞아요. 한창 놀고 즐길 때예요. 사회적으로 어떻게 뭐 자기가 뭐 책임져야 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성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남자는 어떤 성취가 있어야 삶의 의미를 느끼는 존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취를 여자한테서 느끼고 있는 거는 확실해요. 여자를 만나는 게 하나의 스포츠 경기예요. 본인 앞에서는 본인의 경기에 최선을 다할 거고요. 다른 여자들 앞에서는 또 그 경기에 최선을 다할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제가 사랑꾼 스타일을 무작정 높게 쳐줄 수가 없어요. 이런 경우가 진짜 많기 때문에. 연애에 목숨 거는 남자 치고 정말 진정성 그 자체인 사람은 잘 없더라.
군대 갈 때 굉장히 잘 기다려준 여자친구는 앞에서 울어준 여자친구가 아니라 덤덤하게 그냥 손 흔들면서 보내줄 수 있는 여자친구라고 하잖아요. 네. 오히려 우는 여자친구는 너무나 슬프고 이 외로움이 사무쳐서 고무신 거꾸로 씻는다고. 남자친구는 감정 기복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. 맞아요. 이거를 혼자서 어떻게 견뎌요? 그거를 또 본인이 다 채워주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딴 여자가 좀 해줘야지. 사람의 욕구나 이런 것들은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. 그 사람이 어디에 푸는지를 보셔야 돼요. 그 사람의 실체는. 어디에 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거지 억지로 그걸 참을 정도의 현자는 거의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최소한 내 옆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거의 다 뭐 절에 들어가 있어. 고행 중이야 지금. 아니면 뭔가 딴 거 하고 있어. 자기 혼자만의 어떤.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고행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. 무작정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그 모습 이면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봐야 그 사람의 실체가 보여요. 근데 근데 또 그 이면의 모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음, 이면의 모습은 반드시 있는데 그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이 남자친구는 참 이면의 모습이 참 뚜렷하네요. 이 얘기를 듣고도 만약에 헤어지지 않는다. 그러면 이제 인생 경험 제대로 하실 겁니다. 그냥 진지하게 그냥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.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. 본인 선택이긴 하지만 여기서 끝낼 것 같진 않아요. 얘기 들어보니까. 안 끝내실 것 같아요. 뭐 말은 뭐 정리해야 될까요? 그만 뭐 안 고쳐진다면 그만 만나고 싶어요. 하지만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뭐 약간 답정너가 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이해는 합니다. 일단 뭐 지금 계속 만나세요. 만나고 눈으로 확인하세요. 제 말이 진짜 맞는지 안 틀린지. 뭐 틀리면 개꿀이지 뭐. 제발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슬프게도 15년 동안 연애 코치 하면서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서 좀 슬프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 한 번 더 예외를 한번 기대해 볼까요? 일단 만나보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